착한 소비는 없다.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청소년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찬반 논술이라는 게 있고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술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기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찬반 논술에 비해서 문제 해결형 논술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들이 문제 해결 논술인데 착한 소비는 없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책 안에 아, 사실은 이렇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하경이가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들로서 뭐를 제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더 중차대한 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나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한 일. 실현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경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방안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가, 또 얼마나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 일인 건가. 그래서 그 조합이 잘 이루어졌나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의 기준은 자, 이 책을 쓴 분도 이 책 안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용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료에 기반해 쓰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초등학생의 글쓰기와 중고등학생 또는 일반인의 글쓰기와 전문가의 글쓰기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쓰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그 뇌피셜을 갖고 쓰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쌤이 글을 잘 쓰는 거는 그냥 뭐 종이 갖다 놓고 그냥 막 글을 쓰면 그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어떤 그런 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뭘 쓸 건가라는 그 소재, 글감을 잘 잡는 사람. 그게 이제 글쓰기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잘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런히 잘 나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쓸 거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 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그 책에서 논문에서 데이터를 찾아갖고 그걸 썼어. 요즘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검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과정이 좀 더 편해진 것들이 사실이라는 얘기야. 네.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는 이 책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가 재구성해서 글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그 숙제를 냈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학영이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했는 건가라는 측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쨌든 뭐 문제가 노출 풀다 보니까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어떻게 잘 했는가 본론에서 아까 말했던 중요한 걸 제시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펼쳤는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본론들을 종합 정리해주고 인상 깊은 마무리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하경이가 지금 결론을 못 썼다는 거지? 본론까지 썼다는 거지? 네, 네. 현재까지 해서 우리가 평가를 일단 해보고 그 나서 고쳐쓰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경이 어디로 보낼 거야? 저 보냈어요. 카톡 보냈어? 아니, 네,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 된 건가? 네. 자, 하경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는 많이 아프다. 이미 환경 파괴의 정도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고, 지구를 지키려면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단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말한다. 아직 어른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우리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청소년들도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1번, 육류 소비 줄이기.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의 식단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본 적이 있다면 느꼈을 것이다. 학교 급식에는 거의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있다. 물론 영양소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는 조금 줄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육식이 환경에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온실가스이다. 소는 메탄을 연간 1억 톤가량 내보낸다. 이때 생기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 온실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이외에도 농약, 살충제에 들어있는 화학 비료 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급식에 고기 없는 날 건의하기이다. 학교 급식은 양이 많기에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 없는 날을 해도 많은 육류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번,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학용품, 색연필, 컴퓨터 사인펜 등도 다 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쓰지 않는 것들도 사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학용품들은 공용 학용품을 만들어 학교에서 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은 그 학용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환경적인 입장에서도 훨씬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수학여행을 최대한 짧은 거리로 기획하기이고,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최대한 짧은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다. 굳이 비행기나 환경에 나쁜 것을 이용하지 말고 그 대신 최대한 기차, 차,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 이 평가. 저는 그 건강에 대한 그 논리적인 비판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육류 소비 줄이기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본 바로는 사실 고기보다 야채도 사실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열대 지방에 있는 산림들을 태워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대초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채식주의는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는 식단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수학여행을 최대한 짧은 거리로 기획하기 위해서 뭐 기차, 차, 도보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데에서 좀 아이들을 통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학연이가 지금 보면 서론이라는 부분에서 청소년들도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들 환경으로 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서론이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현재 지구가 많이 아프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청소년들 중에는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 하지만 할 것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서론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건가?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서론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른바 육류 소비 줄이기라는 어떤 그런 방안, 두 번째로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방안, 세 번째로 수학여행을 최대한 짧은 거리로 기억하기라는 방안이라는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방안이 쌤이 아까 말했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때? 실현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불가능한 것 같아? 세 어. 번째 어렵지 않을까? 라는 어렵지 생각. 않을까. 그래. 하랑이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 세 가지 방안들이 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류 소비 줄이기가 아까 이제 하랑이는 채식주의라고 했는데, 애가 지금 하경이가 제기하고 있는 방안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하루 학교 급식에 고기 없는 날 건의하기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 없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아마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이 공용 학용품 만들기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그 뭐야 학급 단위로 학교 단위로 학교 막 이렇게 학년 단위로 가지 않고 학급 단위로 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 아예 뭐 수학여행을 폐지한 학교들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저기 뭐야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요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요 부분들이 요 문제 육류 소비 줄이는 거, 불필요한 소비 줄이는 거, 수확량 짧게 가는 거 요것들이 과연 환경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인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일단은 뭐 우리가 택배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서 스티로폼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이렇게 냉동팩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운송 그 해외에서 우리가 요즘에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거에 그 제품을 우리가 막 그 직구를 이제 막 쓰잖아.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운송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탄소 발생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옷 이른바 패스트푸드는 안 해. 패스트 패션 해갖고 옷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옷 합성염料옷 만드는 데 있어서 각종 문제되는 것들 뭐 미세먼지 문제들 뭐 스마트폰 문제들 등등 이치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 겨울철에 이제 그 핫팩 손난로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 등등 해갖고 여기 책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문제들, 그다음에 뭐 비행기 여행의 문제점들, 뭐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들, 뭐 동물원, 뭐 오버 투어리즘,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연 요 육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와 수확량 이것들이 과연 이렇게 정말 그 중차대한 문제들인가 더 이렇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인 건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실현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것들을 하경이가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글에서 보면은 현재 그 상황에서 매일 고기 반찬이 있다. 고기 반찬이 있는 현재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이제 하경이가 만약에 더 실감 나게 하려면 음. 일주일치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무슨 소고기 반찬, 그럼 화요일 날은 무슨 뭐 닭다리 수요일 날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조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식단을 너가 구체적인 뭐야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들도 가능하겠지. 자, 그다음에 조금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환경이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온실가스에서 소가 메탄, 연간 1억 톤을 내보내고 이때 생기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 온실가스 물질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들에서 육식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농약, 살충제들이 들어간 화학비료 등의 문제라고 했는데 육식하고 이 화학비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이 뭐예요? 부족.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직관적으로. 여기는 그나마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근데 이에도 농약 살충제 들어가는 화학비료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추가 설명, 추가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하는 거하고 농약 살충제 들어가는 화학비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경아? 그, 그 책에 나오는 걸 참고하긴 했는데, 음, 그 책에서 소에게 쓰이는 살충제가 있고, 그 살충제가 환경에 나쁜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그 부분을 적다가 만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 소들이 저길 줘야 되잖아. 그 풀, 소들한테 풀이나 뭐 아니면 어떤 소먹이, 소사료 뭐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풀이나 이런 거를 길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풀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화학비료 같은 거를 줘가지고 소풀을 키운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농약살충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는 점들을 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랑이 같은 경우에 채식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랑이가 주장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논란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소고기, 그러니까 소를 키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식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소고기를 얻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소를 키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가 먹어야 되는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 사료로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게 쓰여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옥수수를 소 사료, 그러니까 소한테 먹여서 소가 소화시키고 성장해서 우리가 고기를 얻는 거잖아. 근데 그 옥수수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람이 먹으면, 그러니까 선생님 그 정확한 그 비율은 생각 안 나는데 거의 아마 20인분이니까 그럴 거야. 아마. 음. 그러니까 20인분 먹을 수 있는 그 옥수수를 우리가 재배를 하면 20인분을 먹을 수 있는데 소고기를 우리가 먹으려면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큼 20인분 양큼의 옥수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하랑이 그 이야기라는 부분이 옥수수 그 생산하는데도 요즘에 그 농법이 화학비료 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수수 먹는 것도 그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소고기를 우리가 안 먹으면 옥수수 밭을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야. 20배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양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육식보다 뭐가 채식이 상대적으로 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더 기여한다. 또는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육식이 지구 환경을 그 뭐야 더 나쁘게 한다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거지. 하랑이 봐봐. 아까 네가 그렇다. 봤던 유튜브에 바탕을 두고. 네? 그러면? 하랑아, 아까 너가 유튜브에 본 내용에서 그 반박을 했잖아. 네. 너가 그러니까 채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역시 이게 여전히 이게 화학비료 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너가 아까 말했듯이 그 밀림을 훼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은 이렇게 온실가스 줄이고 이거에 대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아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식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쌤이 다시 이제 논박을 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너가 할 얘기가 있냐고. 자료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냐고. 그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음. 그렇다고 옥수수의 생산량이 줄어들까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옥수수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기업이 과연 그 옥수수의 생산량을 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물론 이건 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야. 축사를 안 해.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아. 그러면 옥수수 사료가 필요가 맞아요. 없어져. 그러면 옥수수를 그만큼 많이 재배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옥수수를 생산하는 이유는 하나잖아. 팔, 그 수요가 있으니까,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만약 판매할 곳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 전개가 된다는 거지.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유튜브 또는 하나이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논박할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경이한테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야. 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학교 급식 고기 없는 날을 건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날에도 많은 윤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좋고,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이 책은 안 나왔지만 너가 조사를 해서 음. 고기가 실제로 학교나 이런 급식에서 고기가 얼마큼 사용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쨌든 5일에 한 번만 해도 그 20%가 줄어든 거잖아. 그 20%가 줄어들었을 때 얼마만큼 양을 줄일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 제가 들고.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무리를 하더라도 여기 부분에서 추가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됐니? 네. 두 번째 여기 보면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위해서 잘 쓰지 않는 학용품을 당부했기 때문에 쓴다. 공용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하다라고 썼어. 근데 여기서 너는 이걸 썼잖아. 요거. 육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썼잖아. 근데 요게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여기 글에서. 그러니까 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필요한지라는 부분에서 요걸 붙잡은 건 좋거든. 그러면 이 책에서 그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 그 학용품 제품을 생산하는데 역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물 사용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 생산에 드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관한 데이터를 학용의 H에 찾아서 그거를 제시해서 이거를 써야 된다. 됐어? 네.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이것도 그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아까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를 줄이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 한 반에 뭐 이렇게 음. 25명이야.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샤프펜이나 이런 볼펜 이거는 어차피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뭐야. 개인이 음.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공용 학용품은? 그러니까 약간 그게 학용품을 공용으로 한다는 게 어. 그 반에서 공용으로 한다기보다 학교 전체 학급의 단위로서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미술 시간이나 가끔 다른 교과 시간에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냥 학생들한테 그 그런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사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학교 공용으로 두 반 정도의 분량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 그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필요한 수업을 할 때는 그 교과 선생님이 그 박스를 들고 오셔서 그거를 쓰는 거라서 맞아, 맞아. 그 두 반 정도의 보통 세 반 정도가 막 뭐 미술이 겹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두 반 정도의 분량으로 저희가 한 학년에 네 반인데 세 학년이니까 12반에 그 약간 필요한 색연필과 사인펜을 두 반 정도의 분량으로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라 약간 학교 전체 단위로 색연필이나 또는 컴퓨터 사인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시험 기간이 만약에 겹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가끔 시험 기간이 3학년이 다르고 1학년이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겠다고 싶어서 공용 학용품이란 게 약간 학교에서 전체의 그 단위로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학영이 너가 그럼 데이터가 나오잖아. 너가 지금 전체 학급이 뭐 15학급인데 너가 뭐 너무 자꾸 세 반을 공용하자 부분을 해놓으면 결국은 5분의 4를 줄이는 거잖아. 그럼 뭐 80%를 줄이는 거잖아. 그 부분에서 너가 그럼 80%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라. 그 얘기가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야. 하나는 이게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뭐야? 감축 효과가 있는지 수치화 데이터화하라. 요 부분들이 이 글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수학여행을 최대한 짧은 거리로 기억하기라는 부분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도 이거가 돼야 되는데 요 이야기가 나온 게 너가 그 얘기를 써야지. 최근 들어서 수학여행이 과거에는 사실 가까운 데 갔어 다시 다. 응.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수학여행을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고등학생들은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중학교도 이제는 제주도로 가는 경우도 많아. 그럼 이제 제주도 갈 때 이제 뭘 이용한다는 거야? 비행기나 비행기 배.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비행기가 뭐 기차에 비해서 탄소 발생 이런 것들이 뭐 몇십 배 되는 어떤 그런 걸 한다라는 그 비행기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너가 쓰고 그래서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이 기차나 차 도보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비행기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그런 각 학급들이 요즘 들어서 제주도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일본이나 중국으로 그 수학여행 가는 경우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것들을 뭐 하자? 국내로 돌리는 국내용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학여행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물론 이제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획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거긴 그쪽의 논리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뭐의 논리로만 환경의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글들이 또 이제 설득력 있는 그 부분이라서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뭘 써?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서 제안했던 이 세 가지, 제안했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 서론에서 썼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힘으로 지구를 이렇게 살려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지막 호소 또 어떤 비전 제시, 인상 깊은 마무리, 그 멋진 말, 명언 같은 걸로 인상 깊은 마무리해서 결론 부분을 작성하는 것까지 그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랑이가 지금 그 하경이는 요거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 가지고서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고쳐가면 되고 하랑이는 인터넷 검색해서 지금 그냥 하경이 글을 고칠 수 있는 부분만 고쳐줘 보자는 거지. 하랑. 아니면 너가 고치기 힘들면 그냥 결론 부분만 다시 써주던가. 이 하경이 글을 바탕으로 네가 결론 부분만 써주던가. 이해가? 네. 음. 하경이도 됐고, 네. 요거를 채팅창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하랑이가 헐 요즘에는 천자까지밖에 안 돼? 응? 채팅창에 보냈어 하랑아. 네. 그치. 그래서 요거 갖다가 복사해서 다시 오드로 작성하면 되고 하경이도 고쳐쓰기 네. 하면 되고 자 지금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시간 정도 돼? 15분 네. 정도 쓰고 발표하고 그렇게 할까? 네. 그러면 15분 후에 보겠습니다. 질문 없고? 네. 그래, 15분 후에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합니까? 저는 좀 덜하긴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저는 좀 덜하긴 했어요. 덜 했다고? 음. 합격이는? 저도 별로 못했어요. 시간 좀 더 줘? 5분만 더 줘? 어떻게? 하랑 5분 더 줘? 음, 충분했어요. 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주셔도 많이 줘도 되고, 음. 뭔 소리야? 다 했다는 거야? 덜하긴 했어요. 덜 하긴 했다. 다 하긴 했다는 거야? 덜 하긴 했다는 거야? 헐. 덜. 5분, 했어요. 5분, 5분 후에 하겠어, 5분 후에. 5분. 네.
아니, 채팅창으로 보낼 거야? 아니, 저기 카톡으로? 카톡으로요. 근데 제가 그 세 번째는 못 건드려가지고 그 그래, 첫 번째, 두 번째를 해가지고 그것만 보낼까요? 그래, 그래. 하랑이는 채팅창으로 보낼 거야? 아니면 카톡으로 보낼 거야? 카톡으로 보냈고요. 그래, 그래, 보내. 하랑이 보냈어? 아직 안 보냈. 맞아. 보낼 거야. 아, 있어요. 아. 자, 잠깐. 그러면, 보낸 거부터 보자. 야, 어디, 고친 게 어디인 거야? 그냥 서른부터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어요. 그럼 그냥 쭉 읽어, 그러면. 자, 학연이 한번 하랑이 스타일로 바뀐 게 어떤 느낌인가? 원작자로서 한번 얼마나 기분 나쁜지 한번 얘기하면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구는 많이 아프다. 이미 환경 파괴의 정도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섰고, 지구를 지키려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 환경의 파괴는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환경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후세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청소년들은 말한다. 성인이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것도 뭣도 없는 우리가 환경을 위해 대체 무엇을 있겠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능력은 다양하고 강력하다. 1. 육류 소비 줄이기. 4교시의 끝을 알린 종이 울리면 학교는 소란스럽다. 특히나 오늘의 급식 메뉴로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아이들은 그날의 메뉴를 살피며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무리 맛없는 메뉴라도 고기 반찬이 없는 날은 없다시피 하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을 위해서는 고기 메뉴를 줄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못 쳤었어요. 여기 뒷부분은 안 고쳐 쓴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랑이가 그치 글의 스타일을 이렇게 고쳐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문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지. 하경이 얼마나 기분 나빠? 어때? 스타일 바뀐 거? 더 약간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어, 더 음. 그, 그 서론은 뒤에가 살짝 바뀌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서론에서는 없었는데, 그 육류서의 줄이기에서 뭔가 더 그 약간 이 글을 읽으면 그 약간 상상하게 되는 걸 만드는 것 같아서 되게 더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경이 글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드하지, 딱딱하지. 어? 건조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하랑이 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글들을 쓰고 있는 것들 그런 점에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문체 특성을 살리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경이가 또 글을 어떻게 손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거기 뭐죠? 그 농약 그 부분을 책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른 걸 추가를 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의 식단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본 적이 있다면 느꼈을 것이다. 월요일에는 소고기, 화요일에는 오리고기, 수요일에는 닭고기, 목요일엔 돼지고기, 금요일 날은 소세지. 이렇게 학교 급식에는 거의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있다. 라고 물론, 추가한 거네. 응. 아까 조언을 받아서 여기 추가했고 그 다음에 물론 영양소, 네, 거기는 똑같아서. 그리고 여기 여기도 사실 똑같은데 실제로 연구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50년까지 세계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할 경우 식품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6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것처럼 극단적이지 않아도 고기 없는 월요일같이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먹지 않아도 환경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여기는 똑같고 여기 같은 거지?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밑에는 색연필, 사인펜 같은 것들을 세 반 정도만 구비해도 미술 시간, 교과 시간에 필요할 때만 사용해 최대 15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색연필, 사인펜 등과 같은 것들을 조금만 사도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 학용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환경적인 입장에서도 훨씬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학용품의 잉크에는 메틸 에틸케톤? 어쨌든 아티라세테이트, 톨루엔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을 넣어 여기 잘 못 고쳤는데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에도 유해 물질이 배출되기 위해 때문에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라도 학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 하경이가 선생님의 조언대로 그 받아들여서 이제 글을 데이터를 또 충실하게 이제 하는 방법으로 글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썼던 글과 지금 이렇게 썼던 글의 차이가 뭔지 일단 첫 번째 알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쨌든 글을 쓸 때 이렇게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늘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이고 그래서 글을 쓰는 시간보다 사실은 글을 쓰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논문 인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논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그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 인용 지수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논문을 많이 인용해서 그 다른 논문을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 논문이 그만큼 필요한 논문, 효과적인 논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갖는데 어쨌든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머리로 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가 손발로 데이터를 찾아서 쓰는 글쓰기 그런 글쓰기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지체했던 얘들이 막 제목이 잘못됐다고 막 화를 내던데 수학은 아름다워 1단입니다. 하여튼 애들이 수학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이 틀렸다는데 그래? 화나나? 음식 나가니. 아름다운 수학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전혀? 하경이는? 어, 다른 건 모르겠고 학교 수학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수학은 재밌어라면 선생님 너희들이 재미없다는 거 내가 인정하지만 수학은 아름다워는 인정할 만한데 내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정말 수학이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는 뭐로 할 거야, 하랑아?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오늘 인사는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오늘 인사는 뭐로 해야 돼, 하경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하랑이 쎄어. 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는 이미 그 기독교인들만 얘기가 아니잖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크리스마스 좋아하더라. 어. 자, 다들 잘 지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야. 그래.